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자, 주진우 얘기하기 전에 이동영, 이거 이동영 명팔이죠. 이동영 명팔이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영상이 예. 자, 영상을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정책연구 원장으로 다시 혁신당으로 복귀를 했는데요. 2박 3일 광주 일정, 평산 일정 등등 하여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지자들에게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저는 용산에 있는 그분과 저는 늘 한 몸이니까 제가 그분의 빙의하면 네. 벌써부터 꽤 오랫동안 다음 지방선거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지방선거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이겼던데 지키고 졌던데 뺏어오면 됩니다. 졌던 데가 있을까요? 강원도지사 졌잖아요. 충남도지사 졌잖아. 그 광주 호남 말고 전국으로. 그러니까 전국으로. 네네. 그래서 지지자들이 그 우상호 수석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무수석으로 발탁. 그 다음에 당내에서 또 측근 그룹에서 약간의 비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훈식을 비서실장으로 발탁. 네. 충남. 그 다음에 국무총리나 비서실장이나 원래는 박찬대 아니었어? 이런 말이 있었는데 박찬대를 안 부른 이유. 인천. 다 생각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에서 경쟁을 하는 게 당의 승리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판단했을 때 합당하는 게 승리에 전국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저 혼자 생각해 봅니다. 꿈에. 전화도 안 오면서. 네, 제가 이게 기가 막혀서 잠깐 보여드리고 가는 거예요. 일단 명팔이로 시작을 합니다. 그죠? 용산에 있는 농담일 수도 있지만 저걸 또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농담이죠. 대통령이 된 조건에서는. 그런데 용산에 있는 그분과 한 몸이다. 정청래네, 정청래. 야,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은 좋겠습니다. 본인과 한 몸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정청래도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이래잖아. 이동영이도 한 몸이래네요. 한 몸. 이게 명팔이들의 특징이죠. 명팔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뜻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음 지방선거 포석으로 강훈식을 충청지사에 내보내려고 충남지사인가요? 충남지사 내보내려고 비서실장 시키고 우상호를 강원지사 내보내려고 정무수석을 시키고 이랬다는 거야. 그리고 박찬대는 인천시장을 내보내려고 비서실장이나 총리를 안 시켰대요. 야, 그럼 당대표는 왜 나왔어, 임마? 그럼 당대표, 본인이 말을 하면서도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그런 지적 판단 능력이 없나? 그 명팔이 하는 쪽으로만 촉이 발달해가지고, 뭐 앞뒤가 안 맞잖아. 그 박찬대는 인천시장을 내보내려고 내보내려고 비서실장이나 총리를 안 시켰다며. 그 당대표는 왜 나와? 당대표가 왜 나옵니까, 그러면은? 인천시장 준비해야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거 그냥 다 떠나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저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아주 능력입니다. 능력. 뇌피셜도 적당히 해야지. 좀 그럴듯한 뇌피셜을 해야 사기를 당할 거 아니야. 시청자들도. 저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면서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조국 대통령 뜻이
조국당하고 합당하는 게 대통령 뜻일 것 같대. 여러분,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대통령 뜻은 이동영이 얘기하는 거랑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대통령 뜻입니다. 예? 아, 이거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이동영 얘기와 반대로 가면은 그게 대통령 뜻이야.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 뜻을 진보 유튜버 중에 제가 제일 잘 맞춰요. 너무나 잘 맞춰. 그 이유가 있어. 왜 잘 맞히냐면은 일단 김어준하고 이동영이 뭐라고 떠들면은 저는 무조건 반대로 얘기해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딱 맞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틀렸습니다. 자, 김어준하고 이동영이 병립질하니까 저는 연동형을 밀었어요. 에? 물론 뭐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쟤네들이 병립질하니까 둘 다 같이 하면은 이건 더 확실한 거예요. 예, 둘 중에 한 명만 하면은 헷갈리는데 둘이 같이 해버리면은 이건 확실하게 이거는 아니구나, 이 길은 아니구나, 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김어준하고 이동영이 병립질할 때 저는 연동형을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연임하면 안 된다 얘기할 때 저는 연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도 쟤네들이 정청래 미니까 저는 박찬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그게 다 정답이에요. 야, 이재명 대통령하고 한 몸? 웃기고 앉아있네. 예? 그리고 저거 왜 이동영이 먼저 시작하는 줄 알아요? 합당 얘기? 제가 합당 얘기 분명히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박지원이 먼저 시작하고, 네. 정치적 부담이 덜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 김어준이 먼저 하면은 난리가 나겠지. 개딸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이 김어준 죽일 놈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동영이를 가지고 간을 보는 거예요, 이게. 간을 보는 거야. 이동영이를 미끼로 던져보는 거예요. 합당 얘기를 한번 던지면 어떻게 될까? 그 이동영이 던졌지. 그러니까 이동영이는 제가 그래서 똘마니 유튜버라고 그러는 거야. 이 똘마니 새끼 김어준 똘마니 같은 놈. 김어준이 총알바지 하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이 총알바지. 그래서 이제 이동영을 통해서 슬쩍 던진 거예요, 지금. 그날 제가 뭡니까 저거, 예, 이동영 TV 방송을 제가 뭐 라이브로 보진 않기 때문에 시청자들 반응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다 예상한 대로 다 흘러가죠. 얘네들은 지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다 제 손바닥 위에 있어요, 여러분. 합당 얘기 나옵니다. 자, 준비들 하세요. 예, 준비들 하시고. 자, 제가 이제 블랙하우스 어제 방송을 올려드렸는데 거기는 뭐 주진우 얘기가 살짝 나오기 시작하죠. 예, 근데 꽤 나왔어요, 그죠? 예. 근데 주진우가 이제 밀정이다. 뭐 주진우 밀정설은 이제 뭐 많이들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이 밀정설을 뒷받침할 만한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아, 요즘 우리 이상호 기자님 이거 대통령실에 부름을 받더니 이 클래스가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 이상호 기자님이. 요즘 고발 뉴스. 저도 아주 뭐 마음에 듭니다. 외롭지 않아요, 우리 이상호 기자님이 있어서. 그리고 이상호 기자님이 확실히 친명. 제가 볼 때는 이상호 기자님 확실히 친명이에요. 그건 맞는 것 같아, 이분이. 그냥 친명으로 간다, 이분은. 그래서 이상호 기자님은 이제 어쨌건 기자기 때문에 나름 이제 뭐 객관적이고 뭔가 합리적인 이런 이제 그 중립적인 이런 스탠스를 취하긴 하는데, 최근에 제가 이상호 기자님의 방송을 조금 유심히 봤는데 대통령실 간 이후에 사람이 바뀐 것 같아. 확실히 노선을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호 기자님과 같은 이제 나름 경륜 있고 파워 있는 이런 기자분이 우리의 우군이 되면은, 그동안 이제 저 혼자 외롭게 싸워왔는데 이게 좀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상호 기자님이 아주 중요한 이상호 기자 근데 정성호는 왜 까나, 그거는 이상호 기자님이 그 아리까리한 게 있어, 이분이. 아무리 기자님이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거 있어요. 근데 좀 있으면 돌아와요. 두고 보세요. 금방 돌아옵니다. 이상호 기자님은 약간 이제 그 기자들하고 평론가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평론가는 이제 감과 촉으로 이렇게 가는데 기자들은 이제 팩트 위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가끔 헛다리 짚을 때가 많이 있어. 근데 금방 와. 제가 이상호 기자님 이상한 데로 가다가 다시 오는 거 많이 봤어요. 보통은 이제 가면 못 오거든. 가면 못 오는데 이상호 기자님은 빨리 오더라고. 그러니까 빨리 오는 건 괜찮아요. 뭐 기자라고 유튜버라고 다 맞히는 게 아니야. 저도 실수할 때 많아요. 헛소리 할 때 많고. 근데 이제 빨리 교정을 하면 되는 건데, 보통은 이제 나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놈들은 교정을 안 해. 실수한 거에 대해서 교정을 안 해. 근데 이상호 기자님은 그런 건 없어요. 교정을 합니다, 바로.
그래서 뭐 간혹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저도 옛날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많아. 여러분들이 맞힌 것만 기억을 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상호 기자님은 여러분들 좀 우군으로 보셔도 되겠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아주 중대 폭로를 했는데, 예, 이거 일단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8년 전, 2018년 저희 고발뉴스와 주진우 기자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삼성의 홍석현 회장이 삼성을 수사 중이던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씨에게 심야에 폭탄주 향응을 제공했다 하는 제보를 받고 취재를 했습니다. 팩트 확인을 마치고 윤석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경로한 윤석열 검사장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경로한 윤석열은 저를 고소하겠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가 그거는 확인 못 해줘요. 그러니까 알아서 객관적인 자료 있으면 뭐 문제 있다고 쓰세요. 괜찮아요. 그게 사실이 아니면 나도 법적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이 고발 기자로서 늘상 겪는 일이긴 합니다만 상대가 서울중앙지검장인 만큼 솔직히 심장이 벌렁벌렁거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그동안 한 번도 전화를 한 적이 없었던 주진우 기자가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언론계 한참 후배일 뿐더러 함께 일한 경험도 전무한 사이였습니다. 대뜸 저한테 무슨 취재를 하고 있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사실 이 기자 사이에 물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상. 더구나 대선배한테. 마지못해서 삼성 관련 취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 자신이 그걸 기사로 불을 지르겠다. 그러면 저쪽에서 마무리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과 한동훈을 건들지 말라는 취지로 이해가 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해봤습니다. 주진우 씨의 전화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옳지 않은 행위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쪽에서 윤석열이나 한동훈이겠죠? 얘기를 듣고 나에게 전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진우 씨는 부인하면서 저쪽에서 이 선배에 대해 묻길래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줬다고 둘러댔습니다. 주 기자는 혹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이 저한테 있느냐 이렇게 묻더군요. 그러면서 검찰에서 이상하게 나오면 자신이 나서서 검찰에 말을 해주겠다 라고 하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고발뉴스는 윤석열 향응 관련 보도 예고를 SNS에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윤석열, 한동훈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향응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는 훈계도 있지 않더군요. 주 기자에게 미안한 일이지만 고발뉴스의 보도는 계획대로 진행이 됐고 보도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저희는 한동안 검찰의 가혹한 조사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주진우 씨는 왜 까마득한 선배에게 난데없이 전화를 걸어서 취재를 개입하고 가르치려 들었는지 지금이라도 인간적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씨.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그 이상호 기자가 윤석열을 취재를 하고 있는데 주진우가 전화를 해서 그 취재를 막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술이 나옵니다. 제 이제 추론이 맞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와 김어준, 양정철, 주진우는 언제쯤 알게 됐을까? 공식적인 건 2015년 총선을 앞두고 양정철이 윤석열에게 전화를 해서 공천을 시도했다. 여기까지는 이제 어제 블랙하우스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된 바예요. 근데 2015년 저는 이전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자, 그리고 그 시점은 대략 2008년 이후가 되지 않겠냐. 2009년 5월 이후다.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윤석열이 김건희가 이거는 한 얘기예요. 이명수 기자에게 친노라고 그랬어요.
윤석열 총장과 윤 총장과 나는 친노다. 그리고 봉화마을도 윤 총장이 찾아간 적이 있다. 노 대통령 서거 이후에. 그리고 뭐 복수를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국회 청문회 어제 이제 그 블랙하우스에도 또 나와요. 예, 여러분 블랙하우스 보시면은 이제 싹 다 정리가 잘 될 겁니다. 블랙하우스에 한겨레 신문 기자가 한겨레 신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15년 총선 때 윤석열이 출마를 해서 복수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다. 자, 이제 노 대통령에 대한 복수의 공동 목표로 저는 주진우, 김어준, 윤석열이 2009년경에 서로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 뭐 그때만 해도 좀 긍정적인, 처음부터 뭐 나쁜 의도를 가지고 모이지는 않았겠죠. 긍정적으로 모였겠죠. 그래서 낙곰수 방송 때 주진우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이 저는 윤석열 라인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게 확인이 된 거죠. 이상호 기자의 폭로로 확인이 된 겁니다. 자, 뭐가 확인이 됐느냐? 검찰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불을 지피면 검찰에서 정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란 얘기예요? 검찰하고 팀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검찰 스피커란 얘기입니다. 검찰의 일원이었던 거예요. 윤석열 패밀리였다는 뜻이야. 이거는 본인이 그걸 인정한 거예요. 아니 기자랑 검사랑 다 떠나서 왜 팀플레이를 합니까? 왜 기자가 불 지르고 검찰에서 정리를 해요? 그럼 원팀이란 얘기 아니야 이게. 그러면서 압력을 가했어요. 그죠? 이상호 기자에게 뭐 그 취재를 하지 말아라. 즉 윤석열의 비리를 감춰주고 다닌 거죠. 로비를 하고 다닌 거지. 윤석열의 해결사 역할을 하고 다닌 거예요. 진보 진영에서. 자, 이게 처음인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다 확인되는 거예요. 이거 제보자 X가 과거에 이런 폭로를 한 적이 있어요. 윤석열 비선 관련 보도 막았다. 그래서 제보자 X가 페이스북에 이게 언제 2020년 11월 30일이에요. 2020년 11월 30일에 이미 이런 폭로가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주진우 전 기자 둘은 친분을 넘어 이미 사랑과 집착의 관계다. 그 권력을 이용해 본인의 총선 공천을 시도했고 윤석열의 비선 노릇을 자처했다. 그는 이미 기자가 아니다. 자기만의 권력을 구축하려는 드러나지 않은 우리 안에 포장된 진중권이다. 자, 그러면서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주진우는 윤석열 총장 임명 전 한 언론사에서 김건희 출입국 기록권에 대한 기사를 쓰려고 하자 해당 편집장에게 전화를 해서 기사가 나가면 검찰이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협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주진우가 이상호 기자에게 했던 행동을 다른 언론사 편집장에도 똑같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당시 제보자 X의 폭로는 사실 팩트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이게 이제 증언만 있어가지고 확인이 안 됐는데 지금 이상호 기자가 이제 녹취까지 깠고 그 다음에 주진우 녹취까지도 있다고 지금 뭐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증거가 나온 거지. 그리고 처음 있었던 일도 아닌 거예요, 이게. 윤석열에 대한 기사를 무마하고 다니는 이런 작업을 한 게 이상호 기자에만 했던 일이 아니라 지금 확인된 것만 2건이에요, 이미. 자, 여기 한 건 더 있습니다. 자.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김용민 목사가 폭로한 내용이에요. 돼지 김용민. 돼지 김용민이 폭로했던 내용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를 발동한 후 주기자는 추 장관을 찾아가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여론을 빙자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제동을 걸려는 것 아니었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윤 총장과 홍석현 회장의 회동을 취재하던 이것도 이상호 기자입니다. 윤은 추 장관을 찾아가 여기네요. 윤은 윤 총장에게 반론 통화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 기자는 그 기자에게 전화를 해 윤 라인을 흔들면 안 된다. 윤 총장으로부터 그 기자에게 항의 전화를 하라는 부탁을 받았다.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주진우가 저렇게 윤석열에 대한 취재를 막기 위해서 뭐 일종의 로비 혹은 협박 이런 행위를 한 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만 해도 지금 3건째가 되는 거 아닙니까? 4건째네요, 4건. 지금 김용민 목사가 했던 그 의혹 제기까지 다 포함을 하면 4건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상호 기자에게 협박을 한 게 2건. 그죠? 2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 일간지 편집장에게 협박을 한 게 1건. 그 다음에 심지어는 추미애 장관을 만나가지고 수사지휘권이 부당하다고 협박질. 이 정도면은 진짜 밀정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어준이는 지금 주진우를 계속 방송에 출연시키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심평 면회 사건, 김건희 면회 사건도 지금 크게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김어준은 계속 주진우를 출연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인간적 의리 때문에? 이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김어준이 김용민 목사를 출연시킵니까? 응? 김어준이 김용민 목사 출연시켜요? 그 인간적 의리는 주진우한테는 있고 김용민한테는 없는 겁니까? 그러면 정봉주 지금 출연시켜요? 정봉주는 지금 진짜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본인 유튜브 채널도 박살이 나가지고 진짜 굶어 죽게 생긴 상황인데 김어준이 인간적 의리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용민이 잘못이 큽니까? 주진우 잘못이 큽니까, 여러분? 주진우 잘못이 큰가요? 아니면 정봉주 잘못이 큰가요? 정봉주하고 김용민은 버리는데 주진우는 못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왜 주진우만 싸고 도나요? 뭐 여론이 좋건 나쁘건 그냥 신경도 안 쓰대. 저 같으면 뭐 1, 2주라도 방송 출연을 안 하도록 할 텐데 그러질 못해요. 운명 공동체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입니다. 운명 공동체. 얘네들이 완전히 코가 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주진우가 김건희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김건희가 입만 뻥끗하면 열어 죽게 되어 있는 거지, 지금. 열어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주진우가 야, 심평한테 전화해갖고 면회 좀 오라고 해. 김건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진우가 쪼르르 가가지고 심평한테 면회 좀 가달라. 이런 김건희 민원을 해결하는 겁니다, 지금. 코가 껴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윤석열, 김건희가 잘할 거 아니에요. 주진우에 대해서, 김어준에 대해서, 양정철에 대해서. 조국하고 문재인은 잡고 있는 게 없을까요? 있어요. 아마 다음 주 제가 블랙하우스 시간에 좀 정리해가지고 왜 문재인과 조국이 저러고 있는지 이것까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블랙하우스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진짜 키 포인트는 블랙하우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